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7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금요일에 미리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토요일 날 나가거든. 토요일 날 00시니까 뭐 금요일 지나자마자 1초 만에 나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희 오늘요, 선희 씨가 아주 열심히 한, 선희 씨 요즘 단독에 재미 붙였어요. 내가 보기에. 본인도 단독병이 걸렸어. 네,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조국 관련 단독 보도로 아주 큰 재미를 1탄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다시 2탄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또 요것도 제가 보기엔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요 방송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미디어 스크랩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받았던 이정희 PD가 준 거는 그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한빛센터, 그러니까 이한빛 PD를 기리면서 이제 그 방송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체죠. 여기에서 MBC가 방송 작가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악한다라고 하는 논평을 냈어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2일 냈는데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MBC는 당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영방송다운 자세로 노동을 대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 방송작가 유니온에 따르면 MBC 보도국 시사 프로그램 2시 뉴스 외전 측이 방송작가 A씨가 추석 연휴 휴가를 간 사이 후임 작가를 채용했고 계약 기간이 3달 남은 지난달 16일에 A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한빛센터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는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규정을 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MBC가 피해 작가에 보여주는 모습은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존중이 없었고 오로지 자사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한 채 노동권은 철저히 방기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사장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MBC 입장은 그 계약 종료 의사를 뉴스에전이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4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했다. 계약서상 7일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유예 기간이 이를 해당한다. 이에 해당한다.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문제가 되면 모든 계약 기간이 지켜져야 한다는 건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뉴스 외전이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뉴스 외전. 아무튼 저는 특히 작가의 그 어떤 업무 뭐라 그래요? 고용 안전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작가. 없죠. 네.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렇게 지금은 너무 일상적으로 작가를 소모품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작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꼭 이번 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작가 유니온의 그 대응 노력 대응 이런 거에 좀 더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지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정철웅 기자가 쓴 건데요. 매일경제 공제회와 사후회를 주목한다라는 제목이에요. 제목 이상하잖아. 공제회와 사후회를 주목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이지? 그러고 한참 봤는데요. MBN이 저희가 지금 방송해준 바 있습니다. MBN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받아서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의 주입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서 그 종편의 자본금을 납입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매일경제 공제회와 매일경제 사후회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었던 종편 승인 검증 TF가 있었어요. 네. 그 TF가 2014년에 종편 사업자 승인 심사 검증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2010년 매일경제가 매경 공제회와 매경 사후회를 사후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 거래로 의심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에 이미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2010년 말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였다고 하는데요. 5년 전 10월 TF가 발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MBN의 개인 주주 출자 약정 금액 비중은 21.2%로 TV조선의 1.8%, JTBC 4%, 채널A 5%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주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냐고 처음 생기는데. 그러게요. 그죠? 개인 주주 수에서도 TV조선은 24명, JTBC는 12명, 채널A는 46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MBN은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많네. 그죠? 어이구. 그래서 당시 언론연대는 MBN 개인 주주는 대부분 내부 임직원 등 관련자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두 집단 그러니까 공제와 사후에 뭔가 그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검증 TF를 꾸려서 열심히 활동한 바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위원장이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지금 한상혁도 그 방통위원장도 그렇고요.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 좀 하나라도 제대로 그 조사하시라고 조사해서 이게 불법 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미 드러난 것으로도 금융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종편을 취소해야 되는 사안이면 분명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검찰이 다 썼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드릴 말이 있네. 왠지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 다 썼네. 그런 다 영화요? 했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다 했네. 아, 뭐 뭔가 이런. 있을 겁니다. 네, 찾아주세요. 네. 아무거나. 네. 자, 2탄입니다. 우리가 1탄은 지난 8월, 그러니까 처음에 지명됐을 때, 후보자로, 조국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서부터, 언제까지 했더라? 지명이 임명된 다음에. 네, 임명된 9일까지. 네네. 그렇게 해서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1탄을 했고요. 지금 이번 거는 2탄인데요. 이번 거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9월 24일은 아마 23일이 압수수색이 네네. 있었죠. 네네.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 보도까지 해서 24일까지로 네. 끊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 네. 자, 그러면은 모니터 결과를 일단은 빨리빨리 짚어보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문은 경향국민, 동아조선, 중앙한겨레, 한국일보고요. 그리고 방송은 JTBC가 단독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3사, YTN 이렇게 7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저녁종합수나 지면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털어서 모니터를 한 거예요. 그중에 단독이 붙은 내용 이걸로 한 겁니다. 아, 자, 그러면 JTBC는 아예 대상이 아니네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7개 신문 7개, 방송 7개 단독 총량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신문방송 보도량 분석을 쭉 해주세요. 일단은 단독 보도가 저희가 지난번에 1차로 썼을 때 하루에 매일 10건씩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되게 많은 수다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지난 2주,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24일 이렇게 2주 동안에 나온 단독 보도량이
더 많았습니다. 아, 더 많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문 7개 매체를 해보니까 99건이었고요. 2주 동안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사 7개 매체는 67건 이렇게 해서 총 합쳐보면 166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15일 동안 했기 때문에 네. 하루치로 나눠보면 매일 11건의 와.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1차 보고서에서는 한 달 동안 뭐 몇백 건이 나와가지고 세보니까 하루에 10건씩이었는데 네. 이제는 하루에 11건씩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무조건 더 늘어났다 네. 수치가 이걸 알 수 온라인 참, 네. 있었습니다. 네. 대단한 기자들이 많으시네. 그러니까요. 계속 단독을. 네, 어떻게 그렇게 하기 하루에. 어려운 단독을 이렇게 매일 쓰시는지 저는 네. 진짜 밥 먹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어. 또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저번에도 똑같이 신문에서는 조중동의 단독 보도가 많았다고 했고 네. 또 방송사에서는 채널A의 단독 보도가 그쵸. 우세하다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조중동이 제일 많이 보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99건의 신문의 단독 보도 중에서 27건, 그러니까 이것도 한 4분의 1 정도는 중앙일보가 이번에는 독보적으로 치고 나왔고요. 그 뒤를 조선일보 23건, 동아일보 21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 셋을 합치면 거의 뭐 한국 사회의 모든 단독 보도를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채널A가 34건을 했는데 총 방송사의 단독 보도가 67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금 채널A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단독 보도의 량에. 그 뒤는 당연히 TV조선이 11건.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1차 보고서 때는 1차 보고서 때보다 지금의 단독 보도량이 더 많이 늘어난 방송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 특이한 게 한 달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지금 2주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한 반토막으로 줄어야 하는 게 약간 상식에 맞는 건데 근데 물론 약간 상식이 맞는 거야? 물론 뭔가 사안이 많이 터지면 단독 보도가 많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단독 보도 자체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특이하게 KBS와 SBS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낸 것보다 이번 2주 동안에 낸 단독 기사의 양이 늘어났어요. 다른 애들은 다 줄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특이해서 보면은 둘 다 지난달에 각각 5건씩의 단독 보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각각 8건, 10건의 단독 기사를 냈으니까 SBS의 경우만 따지면 기간은 2배로 줄었는데 단독 보도량은 2배로 늘어난 어이구.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SBS가 무슨 단독 보도를 냈는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네. 그 직인 파일이 네, 컴퓨터에 있었다. 발견됐다. 네, 뭐 그런 단독 보도들 이런 거를 많이 받았으면서 이 단독 보도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략은 이렇고 무엇을 단독으로 다뤘나가 좀 궁금했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이제 사모펀드, 뭐 표창장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되는 주제들로 모아봤는데, 근데 이게 주제들로 또 모으면 이제 거의 사모펀드 의혹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임명될 때까지는 딸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임명 이후에 바로 수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파고 있는 게 대부분 사모펀드 아니면 표창장인데 네. 표창장은 워낙 많이 털었다 보니까 그것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막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모펀드가 분명히 더 많을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모펀드는 대부분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국 보도 중에서 사모펀드가 많았다 이렇게 분석해보기보다는 조국이 많았느냐 조국 배우자가 많았느냐, 조국 딸이 많았느냐, 조국 오촌 조카가 많았느냐 이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말고 조국 주변인들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주변인 지금. 네, 그런데 대부분 조국 안에 정경심 교수, 그렇죠, 그렇죠. 조국 오촌 조카 조모 씨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국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국이 뭔가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안에 조카 뭐 이런 내용이 많았다라는 걸 한번 밝혀보고 싶어서 그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을 내세운
조국 주변인 보도였다 결국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신문의 경우에는 아까 단독 보도가 99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4분의 1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단독 보도였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경심 교수가 뭐 코링크 피를 원래 알고 있었다. 라든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뭐 어떻게 자금을 전달했다. 라든지 정경심 교수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어떤 보도인데 대부분 제목에서 조국 부인 누구누구가 어떻게 했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다 조국이 뭐 화면에 걸리고 조국이 자꾸 화면에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던 거죠. 그 외에 조국 오촌 조카를 단독으로 다룬 경우가 신문에서 8건 있었고요. 정경심의 동생, 그러니까 이거는 처남이에요. 조국의 처남. 그런데 사실 명백히 따져보면 이분 더 가까운 게 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정경심의 동생이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국 처남 정모 씨라고 하니까 자꾸 조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단독 보도로 등장한 것도 한 8건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조국만 등장한 단독 보도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한 17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정경심, 오촌 조카, 정경심의 동생, 자녀 이걸 다룬 비중이 한 3-4배 정도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신문의 경우에도 그렇고 방송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 단독 보도가 67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뭔가 했다라는 건 22건이라서 한 3분의 1은 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촌 조카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는데 15건 정도가 나왔고 그 외에 또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리고 뭐 자녀 이렇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관련된 단독 보도가 방송사에서는 8건 정도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3-4배 정도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다룬 보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있잖아. 사람들은 야 그게 다 조국이지 뭐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하지.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 정말 굉장히 우리는 꼼꼼하게 TMI로 막 정경심 뭐 전조카 막 이렇게 해서 나눠놨지만 그래서 그게 다 조국이랑 다 연관이 있어. 조국 백으로 조국의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뭐가 됐으니 뭔가 재미를 당연하다. 봤을 것 같으니 우리가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반박이 안 돼. 우리가 맨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은 더 핵심적인 것은 그럼 누구의 의혹을 누가 제기한 그러니까 출처가 무엇이냐가 사실 더 세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출처에서 제일 많은 게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었어요. 자유한국당발 네. 단독 보도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발이 더 많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검찰발이 많을까? 이게 궁금했는데요. 검찰발이 완전히 센 1위죠, 1위.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요 출처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얘기해 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의심했잖아요, 다들. 네. 검찰이 자꾸 이걸 흘려주고 있다. 피의 사실을. 어. 근데 이제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점이 10일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보니까 검찰이 약간 좀 기세등등해지고 그 전주에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막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기상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검찰이 썼냐? 라고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검찰이 썼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되게 이것도 약간 좀 무의미한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뒤에 제가 뭐 검찰으로도 나눠보고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말도 걔네들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법조계라고 하면 분명히 검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법조계라고 하니까 또 제가 마음이 약하지. 임의로 검찰에다가 넣기는 약간 애매하고 뭐 그치, 우린 정확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혹을 받기 싫기 때문에 근데 네. 뭐 그렇다고 뭐 판사가 이걸 흘렸을 리도 없고 변호사가 흘렸을 리도 없지만 어쨌든 법조계도 나눠봤고 그 외에 펀드 관계자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에 관련된 관계자나 아니면은 정경심 교수의 돈을 관리해준 자산 관리인 그리고 서울대, 동양대, 뭐 고려대의 대학 관계자 이렇게 자세히 나눴는데 근데 사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조사 중이고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데 만약에 대학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거를 제가 검찰로 임의로 넣기 좀 그래서 이렇게 빼준 거거든요. 네. 근데 강하게 의심은 들어요. 분명히 검찰이 예를 들어 검찰이 대학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한 걸 신문이나 방송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매체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했지만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수치예요. 타이트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은 검찰이 썼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아니 검찰이 썼다고 하면 진짜 검찰이 쓴 줄 알니까 검찰발 내용을 언론들이 그대로 받았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검사가 이렇게 펜을 이렇게 직접 쓴 건 아니겠죠. 검사가 쓴 건 아니고요. 그렇죠. 검찰이 살살 말해준 거를. 그렇죠. 네, 어쨌든 검찰발입니다. 근데 이제 166건의 단독 보도 중에 의혹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야당 여당의 총선 이후 전략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의혹만 다룬 그걸 또 따로 뽑아서 133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의 출처를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신문의 경우에는 75건 중에 30건이 검찰, 12건이 법조계로 42건이 대략 검찰발 보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조개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뭐지? 어차피 검찰밖에 모르는 이야기일 텐데. 모르겠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네, 법조계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합쳐 보니까 절반 이상이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걔네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었고, 방송의 경우에는 58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무려 39건이 검찰발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것도 절반이 넘는 수치이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서 자 뒤에 조금이라도 누구 뭐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이면은 다 따로 뺐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 검찰로 제가 분류한 대부분의 기사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검찰이 뭐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털어보니까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곧 어디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를 사자후처럼 이렇게 전달해주는 기사들을 다 모은 건데, 그렇지. 그것이 무려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데, 이게 단독이 아니라 검찰에게서 주워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네,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취재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뭔가 단독을 붙이면서 우리가 더 빨대가 잘 깊다? 꼽혔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누구의 빨대가 제일 깊었나 한번 또 살펴보면 이게 신문 방송을 다 통틀었을 때도 채널 A가 가장 깊은 빨대를 꼽아두고 있었다. 채널 A가 이 의혹과 관련된 단독 보도를 29건을 냈는데, 이 중에 20건이면 대략 한 7-80% 정도 되네요. 80%를 검찰에서 듣고 그대로 받아쓰기 한 보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등은 무려 동아일보로, 지금 동아 집단들이 지금 1, 2위를 먹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총 17건의 단독 보도를 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3건이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3위가 누구냐? 3위가 조선일보로, 조선일보는 17건의 단독 보도 중에 9건을 지금 검찰과 법조계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는 한 자릿수예요. 9건. 그런데 동아일보와 채널 A는 13건, 20건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아 미디어 그룹의 검찰 빨대가 가장 깊게 꼽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은 검찰발 단독 보도가 7건밖에 안 돼가지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아니면 한국일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SBS 등등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고, 딱히 TV조선이 뭐 검찰에서 받은 정보가 막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와 채널 A가 아주 치고 나가고 있다. 아주 친하다. 맞나 보네. 네, 아주 거기가 견고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단독 보도가 또 무엇이 있었는지 또 다시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참 그 조국과 관련이 없고 조국 주변인들을 아까 다뤘다고 했잖아요. 네네. 조국 주변인을 다룬 단독 보도들이 되게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국 오촌 조카와 조국 배우자보다 더 거리가 먼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다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었거든요.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석탄 운반선 소유. 라는 제목의 9월 18일자 단독 보도였는데요.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다 듣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멱살을 딱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야. 복잡해 뭔가.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들어와야지 바로 의혹을 네. 팍 제기할 수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다리가 뭐 10개 정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구리면 이게 석탄선 소유, 뭐 운반선 소유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조국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는 말을 한 마디도 없잖아. 이 기사에서 그렇게는 맞아. 말을 못해. 차마 자기도 그렇게 말을 못해. 실제로 읽어보셔도 조국이 도대체 여기서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리드문에 조국의 처남인 정 뭐 이렇게 나온다는 그쵸. 것 말고는 다 다른 나라 얘기야. 그냥. 그쵸.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조국 처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있어요. 네. 이 동생분이 해운업체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해운업체가 자회사예요. 어떤 기업에. 자회사예요. 그러면 모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높은. 그렇지. 그리고 그 모회사에 또 다른 자회사가 있을 것이고. 자, 지금까지 정리가 되셨죠? 네. 근데 다른 자회사, 네. 심지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다니는 거기가 아니고 다른 자회사가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중국계 회사에 팔았어요. 벌써 조국과 전혀 관련이 이상하네. 없죠. 벌써 관련이 너무 없습니다. 멀다. 네. 벌써. 아무튼 중국계 회사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국계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배가 이제 중남미 국가로 또 넘어가면서 이 중남미 국가의 이 배가 네.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석탄을 빼와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 가가지고 판 거예요. 그럼 누가 유엔 제재를 잘못한 거죠? 이게 뭐가? 중남미 국가에 거기 그 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다시 알아보니 그 배가 원래는 중국계 회사 거였는데 그 중국계 회사가 A 해운사에서 그 선박을 샀고 그 A 해운사의 모기업이 있는데 그 모기업의 다른 자회사에 조국 처남이 다닌다. 이런 거예요. 전혀 조국 처남도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동생도 그분이 무슨 북한 석탄을 옮겨가지고 내다 판 것도 아니고 조국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무슨 민정수석으로서 뭐 이렇게 잘 뭐 뒷배를 봐줬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엮으면 누가 안 엮여? 그러니까 나 큰일 나겠어요. 다 엮일 것 같아. 뭐 하면 다 엮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엮이지. 이런 보도를 그러니까 내서 어떤 북한과의 연관성, 조국 그 장관에 북한이 대해서 여기서 또 왜? 뭐 예를 들면 뭐 산호맹 전력이라든지 뭐 등등등 북한과의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아프네. 참고로 이 기사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이라고 쓰인 기사고요. 이 조국 처남과 관련된 단독 보도가 조선일보에서만 4건이 나왔는데 그게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조국 처남이 해운사에서 다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다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주광덕 의원이랑 강석호 의원이 이 처남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처남 뒤를 막 계속 팠는데 북한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어떤 그게 보였고 그걸 이제 조선일보 기자한테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무려 4건이나 단독 기사를 냈던 거죠. 참,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그 주변인 보도는 그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병원장이 정경심과 동기라는 채널A 단독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경심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채널A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그 즈음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추석 전에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와 채널A가 여기를 또 엄청 팠어요. 이 병원을 엄청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병원장과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몇 서울대학교 학번? 8 81학번이다 라고 단독 보도를 한 동기다. 거거든요. 동기다. 몰랐다더니. 그쵸. 그것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병원장이 정경심을 숨겨준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채널A의 서울대 81학번 동기 이 기사는 9월 21일에 나왔고요. 네. 근데 퇴원하고 나서 나왔던 거고 네. 동아일보가 그 전에 9월 16일쯤에 단독 조국 부인 입원. 아, 입원이 단독이야. 네, 입원했다라는 걸 이미 단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랑 채널A가 같이 이렇게 지금 그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 또 이렇게 단독이면 진짜 좀 병원 문지기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가 단독 보죠. 사람 숨 쉬어 이런 거라 무슨 바로 그런 비슷한 게 채널A가 또 어. 추석 전 입원했다가 퇴원. 이것도 단독으로 냈으니까 입원한 거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쓰고 퇴원한 거는 채널A가 단독으로 썼어요. 창피했나봐. 아니면 나눠 먹기 한 거나. 아, 그걸 왜 또 아니 쓰는 걸 창피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입원 퇴원을 보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 병원장과 서울대 81학번 동기다라는 걸 이제 또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거죠. 난 그래서 처음에 병원장과 동기 그 보도만 처음에 듣고 아 또 이번에는 병원에서 무슨 비리에 연루되었었나라고 생각했어. 그때 알고 보니까 입원한 병원장 뭐 동기나 만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입원을 해서 뭔가 대단한 특혜를 받았나 했더니 뭐 한층을 혼자 썼대. 아니 그 전체를 대간해가지고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부풀려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 의사도 인터뷰했는데 알고 보니까 넌 진짜 몰랐다. 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몰랐고 페이스북 친구라도 돼야 친구라고 하지. 아니 요즘 같은 학교 같은 과 나온 사람 누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냐고. 심지어 그 같은 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의대하고 의대랑 이제 영어 영문과. 그리고 그 의대는 학교에서. 대학로에 있어. 맞아. 영문과는 저기 서울대 저기 있지. 그쵸, 관악에 있죠. 관악에 그러니까 있는데 아주 있어서. 못 살겠다니까요. 어떡하냐 진짜. 정말 그러면서 그래. 이제 그 채널A 기자가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조국 장관과 만난 적 있냐? 아니 근데 이것의 질문의 요지가 진짜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내 대학 동기의 남편을 만나봤겠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면 만나볼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병원장한테 조국 장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장관과 만나봤냐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우리 학교 나의 뭐 동기 어디 경영학부의 어떤 여자애의 남편을 내가 언제 만나봤겠어요. 그걸 왜 거기서 물어보고 있냐라는 거죠. 너무 터무니없다 이거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이거 다 못해. 그렇죠. 이거 외에도 이제 지금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 한국투자증권 그 회사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중앙일보가 한국투자증권에 찾아가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만큼 자산 관리를 받을 만큼 VIP냐 이런 걸 알아봤는데 아니었다. 이런 단독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알고 보니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이 아니었는데 그 자산관리인 그 분한테 뭐 하드디스크 교체를 맡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끝을 그러면은 명확하게 뭐 이 둘이 무슨 관계다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 네네. 아니면은 이 남자는 이분이 정경심 교수가 조국의 부인인 걸 알고 잘 보이려고 VIP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또 말은 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를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다 마는 거야 얘기를. 그러면서도 단독이라고 붙여서 굳이 이 이야기를 부풀려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VIP 조건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증권에서 VIP 대접 못 받는다라는 말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안해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뭔가 제대로 된 게 나와야 쓰는 건데 그냥 VIP 아니었다? 이게 다인 그런 보도였어요. 뭐라고 해야 돼? 외계인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이 똑같잖아 사실. 단독. 그런 말만 딱 있을 뿐 그 뒤에 그걸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다른 그 자료가 없다라는 네, 거죠. 뭐야 이게? 지금 이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단독 보도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쓰레기야. 그래가지고 사실 전부 다 명예훼손이나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조국 장관이 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집이 또 이렇게 점잖해가지고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예, 고소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이거 다 고소해야 돼요, 사실은 법적으로. 만약에 하면 또 난리 안 나겠습니까? 또 언론에서. 그러니까 또 언론의 못하는 거지. 자유를 그러면은 이제 법으로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거 기록에 남겨놓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조선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그 보도도 그렇고 병원장도 그렇고. 그 처남은 도대체 무슨 공변이야 느닷없이. 그러니까 다 너무 회사. 말도 안 되고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 한 명 한 명을 다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동안에 기레기라고 막 손 꼽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할 딸 장학금이요 학자금 지원까지 챙긴 조국 부부. 이 보도도 진짜 나쁜데요. 이 보도하고 아까 그 보도하고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그 해운 그거 있죠.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김형원 기자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왜요? 왜요? 그거 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왜요? 조국한테 왜요? 아우 답답해. 진짜 좀. 뭐 엘리트 기자라고 거기 써 있었는데 무슨 그러게요. 엘리트야 왜요는 무슨 내가 왜요다 진짜 왜 때문에요 나 진짜. 되게 아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기분이 그죠? 들었어요. 금방. 예. 그럼 근데 그분이 계속 지금 같은 기자예요. 네. 근데 이 보도는 또 얼마나 나쁜지 한번 네. 짚어봅시다. 이 보도가 또 뭐냐면 네. 일단 제목은 조선일보의 단독 제목 딸 장학금 이어 학자금 지원까지 챙긴 조국 부부입니다. 김형원 기자가 쓰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네. 조 장관이 2011년에서 2013년 재직 중이던 서울대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그리고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아내인 정경심 교수도 동양대에서 407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3년 동안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그리고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 원, 동양대에서 407만 원, 총 한 1,000만 원 정도를 3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의 그 임금 체계에 보면은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의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일종의 복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받았다고 왜 복지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자면서 왜 복지 혜택을 받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 뭐야. 지원까지 챙겼다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러면 있는 걸 안 받아? 아니 이미 이거 공무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 같은 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 국공립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고 딱 법에 되어 있는 거를 나 부자니까 안 받을래. 그럼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건지.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지적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고된 재산만 56억 원에 달하는 조 장관 부부가 이번에는 학자금 재테크에 나섰다. 야, 진짜. 지금 3년 동안 1,000만 원 학자금 그걸 수당을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진짜. 재테크에 나섰다라는 곽상도 의원을 말을 지금 그대로 실어준 거거든요. 아휴, 그런데 끔찍하네. 이거 진짜 보도 자체가 진짜 끔찍하네. 근데 이제 곽상도 의원 측은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당이랑 학자금이 규정 위반은 아니잖아요.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뉴스에서는 의원실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규정상 틀리지 않았다.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말은 다 빠지고 곽상도 의원이 학자금 재테크라고만 했다.
이렇게만 보도하니까 뭔가 그러면 또 다시 시민들은 찾아봐야 돼요. 이게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 아니 안 쳐다보고 그냥 그렇겠지. 그냥 아이고 재테크했네. 그쵸.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그러니까, 보는 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장학금을 그렇게 받았다더니 학자금까지 이번엔 그렇게 받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규정 위반이 아니란 말을 안 하니까 기사 안에서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네. 이 기사는. 진짜. 네, 그런 진짜 식으로 악의적이고 수준 떨어지는 기사네요. 네, 진짜. 그런 보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의 그 말을 듣고 썼으면 사실이라도 맞아야 하는데 사실이 아예 틀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동아일보가 단독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첫 법무장관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영장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맞아. 네네네. 맞아. 압수수색이 피의자로 탁 적혀 있으니까 이제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떤 혐의를 입증했고 가지고 있으니까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뭐 되겠어. 기소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탁 몰아가려는 그 기사였거든요.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조 장관이 수사 대상인 걸 검찰이 분명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수 2부, 그러니까 중앙지검 특수 2부가 뭘 확보했고 또 뭘 수사 중이고 어떤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막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다들 조국 장관이 피의자가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한 기사였는데, 근데 이게 다시 알고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고. 나중에 추가 발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압수수색 시간이 늦어졌잖아요. 그 추후에 발부받은 영장에도 조국 장관의 이름이 안 나타난 걸로 드러났죠. 네, 이게 이제 한국일보 다른 기사에 따르면은 검찰이 맨 처음 압수수색을 하러 가가지고 제시한 영장에는 조국 장관의 이름이 어디에도 거론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막 뒤지다 보니까 압수할 물건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함께 쓴 부부니까 같이 쓴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를 이제 검찰이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그러면은 이건 같이 썼으니까 추가적으로 영장을 가져와야 이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검찰이 추가 영장에다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쓴 공용 컴퓨터를 우리가 압수수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조국 장관이랑 같이 쓴 이 말이 들어가면서 조국 장관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적시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동아일보가 미리 단독으로 때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피의자로 이미 적시됐구나라고 뭔가 인식하게 만드는 보도였고, 심지어 이게 자기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따르면이라고 받아 쓴 건데도 사실이 틀렸다. 그럼 이 경우에는 잘못 들었던 게 아니라 검찰이 그렇게 말을 해준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검찰이 약간 매기려고 동아일보를? 동아일보에 아기를 품고 뭔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오보를 들었나? 내도록 흘려줬는데 어쨌든 그걸 재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없지. 그냥 흘려준데 쓰는데 어떻게 그걸 검토를 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안 나올 단독 보도였는데 굳이 이걸 내서 스스로도 부끄럽고 네. 그러니까 이 수사에 아니면 이제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꼴이 돼버렸다라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살펴보면 사실 단독 보도로 나온 것들이 정말 약간 다 뭔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들이 정말 많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이거 말고는 다 정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뭘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취재가 완벽하게 됐다기보다는 정말 A부터 Z까지 검찰 말만 듣고 쓴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달 24일까지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막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차라리 검찰이 그냥 언론사를 하나 만드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그냥 그게 그렇게. 낫지. 이거는 뭐 전부 다 언론들이 검찰 말만 믿고 그냥 쭉쭉 써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를 가지고 지금 단독 보도의 뭐야. 순서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게 공익에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검찰 발 이거 뺏겨 써가지고. 나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죠. 이제는 너무 그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들도 알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막 짜장면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엄청 뭔가 단독과
속보와 이런 거에 엄청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기자들이 좀 체감을 했다면 뭔가 내부 비판의 목소리 같은 게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어요. 이번 사태 동안에 사실 편집진을 우리가 욕하지 않고 이 기자 바이라인이 딱 나오니까 기자들을 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기자들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위에서는 쪼고 새로운 사실을 가져와라. 검찰에 빨대를 꽂아서라도 새로운 사실 빨리 제일 먼저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그 개인도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양이나 업무를 따져보면 그런 거 있으면 이제 기자들이 대잡아 써야죠.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네.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려고 그러냐. 네. 왜 기자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냐.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야죠. 네, 그런 얘기를 빨리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그거 안 들어요. 하고 그래 그럼 내가 가져올게요. 끝까지 해가지고 조진다.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에요? 뭐야? 언론이야? 이게 뭐야? 받아쓰기 검찰 하는 신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금 동아일보랑 채널A가 이제 좀 팍 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 기자들도 분명히 힘든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 받아 쓰겠다. 이제 그만 받아 쓰겠다. 뭔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들은 안 보고 싶다. 시민들은.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좋은 보도를 많이 소비하자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언론인은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바람을 넣어서 잘 잘 됐으면 보려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중동은 그게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다 그렇진 않겠죠 물론. 그런데 특히 아까 그 김영원 기자 그런 사람은 진짜 완전 상습범이고 이거는 회사에서 시켜서 그러는 거라 절대 아니에요. 한 그냥 몸이 된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 그쵸. 지금 지금 단독 국면에 보도를 보면, 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확신범이지 확신범.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지금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 어쩌라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왜 그때는 비판 안 하고 지금 뭐라고 그래? 그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언론인 자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좀 그만하자. 그러면 그쵸. 이렇게 해보자라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고 우린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 뭐 그냥 써. 받았어. 이게 이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제가 지금 그걸 못 찾았는데 한 기자가 실명을 걸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검찰 출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군가는 봤을 거야. 나는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정경심 교수 소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흘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흘려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1시쯤에 아마 저기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흘려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했대. 다 말해놓고. MBC 기자인가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뭐 어쩌라고 진짜 다 흘려줘 놓고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기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어놓고 안 가기도 참 다 내가 물 먹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그걸 다다다다 찍어가지고 뭔가를 낼 텐데. 그러니까 그냥 또 가가지고 똑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하겠죠. 답이 없네. 네. 어떡하지?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 MBC나 이런 데서 아예 최근에 뭐 박성재 기자 말은 우리는 물 먹어도 되니까 검찰발 그렇게 따라서 막 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로 보겠다 나는. 그러니까 검찰이 흘려준 소스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뭐 다른 취재를 할 수는 그쵸. 있잖아요. 뭐 내가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는다거나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 근데 무조건 그냥 뭐 확성기처럼 그냥 쓰면 그냥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기자로서 자기가 뭘 하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옥수수 요연차님, 이걸 작성한 기자는 서초동 가봤을까요? 너무 화장실이 없어서 주유소 사장실도 주유소 사장님도 화장실 사용 가능하게 하셨는데 광화문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아주 많습니다. 술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죠. 아마 그랬나 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글을 써주셨는데 이 기사가 촛불 집회 때는 화장실을 설치하더니 3.1 집회에는 이동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 이용이 불편했다라는 그런데 그런, 이제 5일 서초동 집회에는 이동 화장실이 20개 설치될 예정인데 박원순 시장이 이걸 지시를 해놨다라고 중앙일보가 단독 그쪽은 기사를 진짜 심각해요. 그쪽은 그 정말 없어가지고 건물도 그쵸. 너무 없고 그래서 자 그리고 이걸 단독으로 썼어. 진짜 중앙일보 진짜 대단하다 진짜. 타사 튜터처럼 님께서 뉴스공장의 조민 녹음 인터뷰 있잖아요. 네. 그걸 TV조선 신통방통에서 음성 변조해서 내보냈대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거를 뭐 쓰는 것 자체까지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던 외부에 지금 유튜브도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이제 출처를 원래는 원작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되거든요. 뉴스공장이 만약에 허락을 해줬다면은 사용할 수,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네가 성출한 우리가 뭐 보면은 KBS 출처 막 이렇게 해서 네. MBC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3399님께서는 중앙일보 기사 사진 앞줄 감아본 뽀샵한 듯 이게 그 아까 연합뉴스 사진 네. 그거예요. 그 사진인데 뽀샵이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뽀샵도 이거 가운데도 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뽀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아무튼 뭐 뽀샵 안 해도 사람 많이 오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조작을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네. 자, 미령곰탱님은 방송 쭉 들은 거 이제 써주셨고요. 그리고 미탈 식구들 계신 곳엔 태풍 피해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뭐 태풍 피해까지는 없었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기자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기사를 쓰고 보도지침 연극이 생각나네요. 주최자만 다르지 보도지침을 주고 보도지침대로 적고 오래전에 정의를 찾으려 노력한 건데 지금은 정의를 감추려고 노력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 집회 그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부기파 배우수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유튜브 우리 방송에 올라와서 뭔가 하셨다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논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극우적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조차 극우 유튜버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0, 30대가 무슨 차별을 받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현실적 논리적인 반박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권고사항일 뿐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을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을 안 따라도 그만이지만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아니고 특히 대기업에서는 꽤 따르려고 합니다. 여성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도적인 할당제를 사용하는 건 행정편의적이고 공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오늘 이거를 사실은 방송을 하고 왔어요. 이 제도를.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다들 방송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발표해서 무심하게. 근데 정관용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YTN 나가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이거를 해달라 이 주제를 이렇게 주제를 이걸 했으면 좋겠다가 조국이고 뭐고 다른 거 말고 이 성차별 관련해서 해달라 특히 고위직 여성 할당제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여성 PD님들이 네. 이걸 읽어보고 되게 공감했다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공감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고위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은 오히려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저한테 지금 실질적인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성 고위직 할당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는 최소한 지금 한 40대 정도의 여성들에게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주로 그러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면 거죠. 한 50대 이상이죠. 적어도. 그렇죠. 아니 뭐 그 고위직 최소한 되려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너무 정말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만 대체로 많지 좀 중심 잡힌 얘기를 하는 균형 있는 얘기를 하는 쪽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그 내용이 그 일방적인 주장이 다 옳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나름의 반론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쓴 거고요. 뭐 계속 서로 논의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마 서초 집회로 가시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네. 네, 서초 집회에서 혹시 뵙게 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